네, 취임 1주년을 지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겹악재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가리는 대법원 재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뉴욕시장을 거머쥔 민주당 맘다니의 도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 관세 정책 위법 여부를 가리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는데 백악관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첫 심리를 지켜본 뒤에 첫 반응을 내놨거든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플랜 B를 가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용이 뭐 원론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 주요 언론은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 관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게 드러났다. 이렇게 또 평을 하기도 했고, 또 백악관 관계자 3명이 그러니까 첫 심리를 지켜본 백악관의 분위기가 어떠냐 그랬을 때 분위기가 암울하다. 이렇게 또 전하기도 했어요. 네. 미 연방대법원이 현재 보수 대법관이 6명이고 그리고 진보 대법관이 3명이어서 그동안은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결정을 했지만 이번 첫 번째 심리에서 좀 달랐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 언론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은 보수 대법관 사이에 분열이 감지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를테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존 로버츠라고.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과세 권한이 의회의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비상사태의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지명된 보수 대법관인데 이분도 과세 권한, 의회 권한인데 이것이 상권 분립 훼손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또 다른 이제 보수 성향 대법관이 여기 여성 대법관인데 에이미 베럿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제 국방산업기관 위협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 하는데 그렇게 많은 나라가 대상이 돼야 되느냐, 왜 그러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미 ABC가 첫 심리를 본 다음에 대법관을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지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명한 이제 3명의 진보적 성향의 여성 대법관들은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앞서 소개한 3명의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지만 애매하고 중립적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만약에 대법원이 1, 2심에 이어서 관세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언제쯤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 정말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10달 동안 관세를 거둬왔는데 네. 그거를 토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무역 대표부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한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사이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최소 140조 원 이상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제 관세 정책을 지렛대로 해서 뭐 대미 투자,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또 방위비 증강 이런 것들 MOU를 체결했는데 이것이 이제 근거가 없어지니까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플랜 B에 따라서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뭐 무역 확장법 232조 이것을 적용해 갖고 관세를 계속 이제 적용을 하려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정책의 범위라든가 속도 이런 게 제약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언제쯤 판결이 날 것 같으냐? 이게 대법원은 어쨌든 이 관세 판결을 이제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관측들 하고 있죠. 예. 네. 관세 재판 말고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는 젊은 정치인이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인데요. 그렇죠, 만단이죠. 인수위에 진보적이면서 좀 행정 경험이 많은 여성 인사 5명을 이렇게 배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수위를 발표했는데요. 그 5명이 전부 여성이었고 또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여성 인사들로 채웠어요. 네.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에 그 운영 총괄은 이제 백인인데 이제 전에 그 뉴욕 시장의 고문을 맡은 분, 그분이 다 맡게 됐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개발은 이쪽은 이제 그 전 뉴욕 부시장인데 필리핀계, 이제 아시아계에서 뽑은 거죠. 그리고 예산은 흑인입니다. 흑인 이분도 전 뉴욕 부시장이죠. 하트조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 보니아라고 이제 이쪽은 라틴계인데 여기는 이제 그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웨이란 여기에 대표 출신이에요. 이분은 이제 또 라틴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하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쪽이 이제 이쪽 금융을 담당할 리나 칸인데 여기는 파키스탄계예요. 근데 전에 연방거래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빅테크들 이쪽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서 빅테크의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맘다니 후보가 뭐 행정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여성 위주로 여성 가운데서 행정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로 좀 채웠는데요. 맘다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뉴욕이 굉장히 세계에서 최대 비싼 도시니까 이거 공약대로 물가 또 집값 낮추겠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충돌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법적 다툼을 위해서 변호사 200명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또 결의를 다지기도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 뉴욕시장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견제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되게 무기력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설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아이콘 그런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날 그 첫 임기 평가를 할 수 있는 미니 중간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안겼고요. 그리고 취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겨냥을 해서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이제 정치의 신세대 탄생을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조금 정말 불편한 심기 이걸 갖다가 참지 못하고 특유의 그냥 막 노골적으로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맘다니 당선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인형 공세를 퍼붓고 또 맘다니 당신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 지원할 때 승리할 게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해.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에 대해서 앞으로 연방 지원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또 공언도 했어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맘다니에 대한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 가족까지 또 뛰어들었다고 하고요. 네. 맘다니 배우자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에릭 트럼프라고 차남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맘다니가 제정신이 아니다. 뉴욕은 망칠 것이다. 이제 막 험담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내 라라도 있는데 그 라라는 이제 민주당이 얼굴로 맘다니를 내세웠지만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뭐 좀 악담 비슷하게 또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제 이 맘다니가 완전 스타로 막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역사상 최소 가장 젊은 뉴욕 시장이 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서 뉴욕의 최연소 시장의 아내, 예? 지금 그 라마 두아지 여기도 상당히 좀 주목받고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아지는 이제 벌써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한 50만 명 넘는 그런 이제 팔로워를 확보할 만큼 지금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시리아계 무슬림 부모 밑에서. 근데 9살 때 이제 두바이로 가서 중동에서 자랐고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은 이제 유명한 그 뉴욕의 명문 예술학교 있습니다.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고 여기 이제 석사학위를 땄는데 작품들은 좀 뭐 아무래도 중동을 소재로 하고 사회 정의를 내세우고 특히 뭐 미국 제국주의 여기에 대해 비판까지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과연 34살의 맘다니가 계속 정치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